반갑습니다. 김수열 예.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김수열 대표님은 뭐 매스컴이라든가 혹은 뭐 천안의 아산 갤러리를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을 음으로 양으로 후원도 하고 그 아낌없는 그 컬렉터로서 혹은 때로는 화상으로서 이렇게 작가들을 후원하고 이끌어 왔는데 아마 그것의 가장 그 결정판이 여러 작가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건용 선생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떻게 화랑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궁금할 때가 어쩌다 내가 갤러리를 하게 되었지? 이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게 아마 그림을 뭐 컬렉션을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천안 아산 쪽에는 갤러리가 없었어요. 물론 갤러리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 뭐 작가들이 마음 놓고 전시할 공간이 없었고, 그게 계기가 되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마, 작가분들을 어떤 서폰하기 위한 운명적인 시작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처음에는 뭐 건설업 같은 거 하고서 뭐 부도도 맞고 뭐 나는 우리 김수열 대표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서 야, 참 김 대표님이 대단하시다. 저렇게 막 거리에 나앉으면서 막 이렇게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모님한테 안 쫓겨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나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우리 김수열 대표님은 입지전적인 갤러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보니까 뭐 꿈이 예. 찰스 사치 같은 그런 갤러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컬렉션이라는 자체가 아마 찰스 사치가 당시에 제가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근데 우선 저는 그런 자본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있었죠. 만약에 200년 후에 살아남는 갤러리만 만들면 그 갤러리는 분명히 세계적인 갤러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나 또한 찰스 사치 같은 그런 좋은 컬렉터로서 남지 않을까. 결국은 비싼 그림을 살 수가 없으니까는 제 스스로 정말 유명한 작가분을 발굴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자신감이었고요. 이제 그런 계기에서 항상 제가 꿈을 꾼 게 찰스 사치였죠. 예. 그러니까 우리 김 대표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200살은 사셔야 되겠네. 그래야지 정말 찰스 사치 같은 그런 유명한 그 갤러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능했겠죠. 근데 많은 작가들 중에서 왜 이건용 작가는 정말 훌륭한 예술가이고 아방가르드한 아티스트였는데 당시로서는 이런 작가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마 그거는 저한테 이제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갤러리의 색깔을 일단 원했습니다. 우리 갤러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제일 처음 주목한 게 일단 실험적인 갤러리를 만들어 보자. 이제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실험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술사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한국에도 미술사적으로 정말 영향력 있는 작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작가들 뿐에 밖에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죠. 그게 마침 제가 있는 아산에 극사실화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최효순 선생님이라고 그분의 전시를 하는데 그분의 전시 서문을 쓰신 분이 이건용 선생님입니다. 그랬었군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건용 선생님을 만나면서
너무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건용 선생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또 그 이동엽 선생님을 제가 잠깐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동엽 선생님의 전시를 하시는데 또 이건용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엽 선생님과 이건용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면서 미술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때부터. 그게 어쩌면은, 이건용 선생님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었고, 야, 이분은 절대 한국적이지가 않다. 이분은 분명히 세계적인 작가로, 분명히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말 자신감이 있었어요. 누가 옆에서 보조를 하든 안 하든 이분의 작품은 알려만 지면은 분명히 세계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건용 선생님을 이제 뭐 직원에서 모시게 됐던 거죠. 예. 김 대표님은 뭐 애초부터 이렇게 막 활약을 한 게 아니고 90년대 초반 이렇게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다가 2005년 6년인가요? 예. 그때 이렇게 화랑으로 이렇게 화랑의 갤러리스트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런 어떤 뭐 우연이나 필연 아니면 뭐 꿈 같은 게 있었나요? 원래부터 어떤 뭐 갤러리를 하겠다 이 꿈보다는 이제 건설업을 하면서 건설업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의도치 않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실패라고 하죠. 그 실패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하기 전까지는 누구 못지않게 이제 일단 뭐 괜찮은 삶인데 망하는 그날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러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라 그러죠. 차압. 예. 차압을 아마 한 4번 정도 당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멀쩡하다가 뭔가 실패를 겪었을 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집에 이제 그림이 몇 점 있었는데 잡을 붙이는데 그림에는 잡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것만 경매를 해도 나 빚 다 갚을 텐데 왜 그건 안 붙이느냐.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망했을 때 망하는 날 내가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게 지금 이제 여담이지만은,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갤러리를 하면은 어쩌면은 망하는 그날이 가장 내가 부자가 되는 날일 수도 있다. 어차피 갤러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림을 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었죠. 팔리지도 않고. 어렵지 않으면 팔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님의 이력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네. 1996년에 뭐 한 점에 10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을 샀다는데 그때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사게 됐는지 그게 결국 오늘의 예. 화상의 길로 들어서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게 제가 원래 이제 그림을 선물은 몇 번 받아봤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데 최초로 이제 제가 그림을 산 거는 96년도에 제가 이제 홍성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그 이제 집을 이사를 하다 보니까는 집에 거울이 필요했죠. 그 이제 거울 가게를 갔는데 우리가 요즘 흔히 보이는 그 말 그대로 상업화라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앞에 물레방아도 있고 뒤에는 알프스 산맥도 보이고 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굉장히 비쌀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 자체가.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그게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점을 사면서 아마 좀, 깎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처음 그림을 이제 제 돈으로 사고 너무 또 좋았죠. 제가 볼 때 그 그림이 아름답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그 작품들은 소장을 하고 있죠. 예. 자, 보통 우리가 컬렉터나 뭐
메세나 혹은 뭐 화상 이런 분들은 되게 작가의 작품을 컬렉션해서 뭐 팔고 그 수익으로 또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김수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한 작가를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후원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작은 오브제들 정말 신발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물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말 방대하게 컬렉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당시에 저 자체도 열악했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근용 선생님 자체가 이상하게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이제 일단 예술가예요. 예술가인데 이 작품 자체를 밖에서 좀처럼 회화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들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주변에서 하는 걱정이죠. 아니 그래도 팔아먹을 게 있는 작가를 뭐 모시고 있어야지 왜 팔아먹을 것도 없는 작가를 모시고 있느냐.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행위예술가라는 자체부터가 이분은 숨쉬고 행동하고 지금 제하고 말씀 나누는 이 대화 자체도 제 기억에만 분명하면은 나중에 이것도 돈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걸 나는 상업화시킬 수 있고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이건용 선생님께서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는 밖에서 생각할 때는 회화에 어떤 상업적인 범주를 두죠. 근데 저는, 선생님에 관련된 스토리조차도 저는 얼마든지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분이 어떤 그리는 그림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선생님이 특히 당시에 이제 로지컬 이벤트, 예.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말하는 퍼포먼스의 개념이 단회성이에요. 한번 하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아쉬웠죠. 물론 사진으로 기록은 남기지만은 그 어떤 하고 나면은 폐기물이죠, 한마디로. 그 폐기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선생님이 이제 개관전을 할 때 하셨던 작품을 이거는 전시만 끝나면은 이제 부숴버리는 거죠. 그 벽을 제가 통째로 들고 와서 보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장소의 논리를 하면서 바닥에다 하신 거죠. 그걸 한 걸 아예 제가 마루 바닥 자체를 걷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 자체도 퍼포먼스고, 이 자체도 그냥 선생님의 흔적이에요. 모든 게 이제 어떤 그 선생님들의 흔적을 수집을 하는 게 나중에 저는 어차피 이근용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근용 선생님 미술관은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그 미술관에 적어도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전시가 돼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선생님의 그 작가가 쓴 원고라든지 이런 거는 흔하죠. 그런데 이제 가령 그 선생님의 낙서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하물며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이 코 푼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어요. 예. 그 아산갤러리는 우리 이건용 작가 외에도 최효순이나 또 맹교, 정세훈 선생님 이런 작가분들을 또 많이 전시도 하고 특히 스타 쪽에서는 조영남 작가 가수를 이렇게 본인은 되게 화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화가이면서 가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작가들을 이렇게 어떻게 발굴하고 또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갤러리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미술사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싶었어요. 그게 맨 처음에 이제 최효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극사실이었죠. 그렇죠. 극사실에 우리나라 아주 선구자셨고요.
그 다음에 이동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단색화죠. 그렇죠. 예, 백색 미술에 어떻게 보면은 그 허황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시작점인데, 이게 그 지금까지 이제 오면서 계속 저는 미술사와 연관을 시키고 싶어요. 그게 단색화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저는 이미 당시에는 저는 단색화라는 용어는 몰라도 단색조라고 했었죠. 그렇죠. 한국적 단색조. 그런데 우리나라 미술사가 분명히 단색조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기준을 동경화랑에서 열렸던 5가지 흰색전에서 네. 이제 출발을 한다고 보고, 동경화랑에 직접 가서 당시에 전시했던 작품을 제가 다 사오기도 했었죠. 그랬어요. 예. 그만큼, 그러다 보니까는, 2010년경에 무척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단색화가 자리를 잡으면은 후기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권기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후기 단색화가로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준비를 시켜왔고요. 그런데 이제 후기 단색화 그러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문인데, 과연 뭐가 후기지? 그런데 제가 기존의 단색화는 흑백의 명암이 분명한 거였다고 하면은, 후기는 어쩌면은 트리 예술일 수 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멀리서 보면은 단색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조화로운, 그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김태호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미 김태호 선생님은 당시에 뭐 상당히 뭐 제가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계신 분이었고, 홍대 교수로서 이미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작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게 권기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권기자 선생님도 지금 그런 범주에서 모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권 기자면 어떤 권 기자인가요? 그 직평론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그래요? 예, 그분도 지금 뭐 거의 저희 갤러리에 지금 주력 작가고요. 최근에는 이제 팔리기도 하는 작가예요. 그렇죠. 금호미술관에서 전시 아주 작은 작품들은 정말 볼만했었어요. 예. 그리고 조영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팝아트에 이제 저는 기준을 뒀어요. 한국적이다. 일단 한국적 팝아트. 저는 뭐든지 한국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갤러니까는. 그러면 우리 단색화도 한국적이고, 물론 이건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적이란 말은 빼고 싶어요. 세계적이고요. 그런데 특히 팝아트의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단색화가 모노크롬이나 다름없듯이 이게 한국적이라는 게 가장, 조영남 선생님의 작품 보면 너무나 한국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조영남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희 갤러리에 이제 일원으로 계시고, 특히 지금 많이 이게 우리가 미술 시장에서는 특히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이 허황 선생님 같은 경우요. 이분은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황 선생님도 지금 뭐 저희 갤러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하고 싶고요. 또 일본 작가, 중국 작가 이제 각각 그렇게 지금 작가들지는 뭐 다들 기본 10년 이상은 저하고 인연이 된 작가분들이죠. 지금 현재. 예. 우리 김설 대표님은 정말 예술가들의 어떤 정말 가장 따뜻하고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세계적인 미술사에 남는 갤러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마스터 플랜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요? 예, 물론 있죠. 뭐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일단 200년 후까지도 운영 가능한 그런 갤러리를 만들자. 그러면은 그 200년 후라는 거는 일단 지금 제가 어떤 작가의 자료를, 특히 아카이브를 최대한 잘 만들어 놓고, 그래야 뒤에 끊임없이 전시가 일어날 테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갤러리 저희 규모나. 그러면은 제가 가장 좋은 것은
저희 작가가 대형 갤러리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건용 선생님도 결국은 대형 갤러리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날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역할이 어쨌든 대형 갤러리를 보내는 게 지금 현재의 역할이라면은, 언젠가는 좋은 작가들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저희 갤러리를 옴으로써 빛이 날 수 있는 날이 이제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좋은 작가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는 당연히 큰 갤러리로 보내기 위한 준비 작업. 제가 시장을 일단은 만들어 놓는 작업이죠. 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뭐 이런 표현이 옳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가장 비싼 작가가 가장 유명한 작가다. 미술관이 과연 미술사적일까를 제가 한 번씩 가끔씩 생각해 보거든요. 결국은 유명하게 팔리는 작가들이 미술관에 걸리는데 이제 그런 차원이라면은 일단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큰 갤러리를 보내는 게 지금 현재 저의 전략이고 뭐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죠. 정말 우리 이건용 선생님이 이렇게 스타 작가로 혹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이건용 작가 작품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이 이루어진 데에는 저는 사실 이건용 선생님이 오랫동안 아버님이 그렇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 예술가로서 한없이 고민하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 건 좀 알았는데 그 옆에 또 김설 대표님의 그런 뜨거운 기도 같은 것이 또 같이 있었군요, 보니까.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항상 이제 이건용 선생님에 대한 기도였고, 뭐,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만요. 그런데, 기도도 물론 기도지만은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용 선생님이 약속을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봐요. 그게, 선생님을 모시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항상 이제 들렸던 부탁이 있어요. 부산에는 데이터 갤러리, 대구에는 리안, 서울에는 더 페이지, 그리고 선생님이 가야 할 곳은 현대 갤러리입니다. 이 소리를 2007년부터 계속 그 이야기만, 그러니까 9년부터입니다. 2007년이 아니고 계속 그 이야기만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지금 그 약속들이 리안하고 리안, 현대 역시 데이터 갤러리도 전시를 하셨고 더군다나 더 페이지 갤러리에 전시를 하신 걸 보고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물론 세계적인 갤러리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죠. 정할 때는 가고시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고시안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지금 미국에다가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지사는 못 두고 이제 독립 큐레이터를 한 분을 이제 월급 대신에 이제 어떤 사건을 만들면은 대신에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좀처럼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2018년에 부산에서 이제 그 아트쇼 부산을 하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야, 그림을 그릴 게 아니고 이건용 선생님의 아카이브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카이브 전시를 하는데 마침 거기에 그 페이서 갤러리 관계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카이브를 이제 보시고 나서 아마 리안하고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결국은 북경 페이스에서 전시도 하시고, 이제 지금 페이서 갤러리도 연결이 됐는 게,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저는 뭐 어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제 문득 생각나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모든 게 기도의 힘이다. 그 기도로 인한 어떤 결과물들이 아닐까. 예. 지금 특히, 한간에서 이제 제가 이건용 선생님 앞에 안 나타나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 불화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갤러리가 작가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항상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못 채워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건용 선생님이 어쨌든 저보다 큰 갤러리로 가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큰 갤러리로 가셨으면 제 목적 달성은 되었죠. 근데 제가 지금 굳이 옛날에 선생님을 내가 모셨다라는 이유로 선생님 전시를 하는데 가고 작업실을 찾아가고 하면은 그게 그럼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뭐 제가 안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마 이건용 선생님이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친구분을 통해서도 들었고 선생님이 몇 차례 저한테 이제 선생님의 친구분도 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좀 거절을 했었죠. 선생님을 이제. 그래서 아마, 선생님한테 많이 이제 서운함도 드리는 것 같고 이것도 오늘 이제 이런 기회로 이제 밝히는 건데 뭐 저는 뭐 언젠가는 또 선생님을 이제 뵐 날도 오겠지만은 그냥 저는 제 역할이 거기서 끝나는 게 맞았고 지금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저는 저대로 또 제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건용 선생님이 김수열 대표님이 막 앞에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을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만나 뵙게 되면은 김수열 대표님의 그런 깊은 속마음을 제가 어쨌든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 김수열 대표님을 이렇게 뵙고 그 안에 뭐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컬렉션한 거라든가 작가들을 후원하는 그런 정말 흥미진진한 이런 얘기들을 별도로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앞으로 어떤 뭐 꿈이라든가 희망 같은 거, 꼭 소원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갤러리 작가도 대개의 작가가 언더그라운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갤러리 역시도 언더그라운드 갤러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철저하게 물론 제 행동 자체나 이런 게 좀 돌출적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언더그라운드적일 수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이런 갤러리의 어떤 뭐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우리나라 갤러리들도 적어도 작가를 후원하는 역할이 아주 집중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개는 뭐 저희 갤러리하고 같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안타까운 게 저는 이미 우리 갤러리에 이제 작가진이 짜여가 있다는 이야기죠. 10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그 작가들에 집중을 해도 저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밖에 보면은 좋은 작가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팔리면은 작가를 모시고 있다가 안 팔리면은 또 새로운 작가를 찾고 이게 보통 현재의 우리 갤러리의 모습이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갤러리든 어떤 작가든 한번 손을 대면은 그 작가를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저는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보고, 원하는 위치에 있을 때 과감히 또 놓아줄 수 있는 모습. 이제 그것도 또 필요한 모습.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런 데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서 뭐 그 자체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또, 이런 역할들을 좀 더 뭐 지금은 그래도 이건용 선생님이 잘 되고 난 이후에 또 조영남 선생님도 계시고 또 뭐 지금 권기자 선생님도 이제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뭐 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을 작가를 위해서 서폰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조금이라도 힘든 작가들이 있으면은 가서 그림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하는 게 제 지금 현재의 목표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김수열 대표님은 보통 일반 화랑들이 작가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고 또 그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많은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수열 대표님은 의외로 일반 갤러리들의 생각이나 마인드하고 좀 다르게 작가들을 잘 성장해 놓고 또 편하게 더 좋은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곳에서 일반 갤러리스트와 좀 다른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큰 훈자 같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느껴져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실은 자기 예술 세계를 지켜왔던 이건용 작가 같은 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미술계 한 사람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인터뷰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